내 남편 이방원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니, 우리 모두는 권력이라는 독에 중독되었다.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 이방원의 곁에서 그의 욕망과 비극을 지켜본 여인. 민씨 그녀가 남긴 비밀 일기가 4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왕위 찬탈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왜 민씨는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이방원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과거를 오늘 밤 공개합니다. 조선 인조 5년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늦은 밤. 성균관의 깊은 서고에서 한 젊은 유생이 등불을 켜놓고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 26의 나이에 성균관 유생으로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면의 역사를 찾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도 없군. 이현은 한숨을 내쉬며 먼지 쌓인 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조선 건국 초기의 비공식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태종 이방원에 관한 미스터리한 기록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서고의 오래된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물이 떨어지는 자리 아래의 책들을 서둘러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닿은 것은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현은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약해져 있었고 조금의 힘을 주자 자물쇠가 부서지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첫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병오년 3월 15일, 오늘 남편 방원이 또다시 밤늦게 돌아왔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현은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기였고 그것도 이방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에는 태종 이방원의 왕비로 원경왕후 민씨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는 더 깊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이름은 민씨. 이방원의 첫 번째 부인이다. 후세에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일 것이다.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방원의 첫 번째 부인. 역사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왕비는 원경왕후 민씨 한 명뿐이었고 그녀는 이방원과 평생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이현은 등불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일기를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다. 내 남편 이방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나를 역사에서 지워야 했는지. 이현은 등불 아래서 밤새도록 민씨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식 역사서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 이방원의 사적인 모습과 그의 야망, 그리고 민씨 자신의 고뇌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현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이 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선 건국 초기의 역사는 다시 써져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면 큰 파문이 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학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기를 자신의 오단에 조심스럽게 감추고 서고를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새벽의 맑은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민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녀가 보고 듣고 느낀 진실을, 그리고 그녀가 지켜본 권력의 민낯을. 민씨와 이방원의 만남, 젊은 시절 이방원과 민씨의 첫 만남과 사랑, 그리고 혼인. 민씨의 일기, 고려 우왕 14년 1388년 봄. 오늘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이성계 장군의 아들, 이방원이라는 청년이었다.
아버지께서 이성계 장군과의 인연으로 그의 둘째 아들과 나의 혼사를 논의 중이라고 하셨다. 나는 17, 그는 20이라 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와 마주한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민 씨의 집, 개성의 한 양반가였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두 집안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 씨는 내심 긴장한 채로 부모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계 장군과 함께 들어온 청년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아가씨, 인사드리오. 이방원은 깊이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키 크고 당당한 체격에 맑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날카로움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 씨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서화에도 재능이 있어 주변에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위 있는 모습에 이방원 역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 소적께서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시 한 수 지어주시면 제가 화답하고 싶소이다. 이방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른들은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민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글재주가 보잘것없습니다만 봄날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민 씨는 붓을 들어 단정한 글씨로 시를 지었습니다. 봄바람 불어 꽃잎 나붓기니 세월은 흘러도 마음은 그대로 한 시절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방원은 그 시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답시를 지었습니다. 봄날의 인연은 천명과 같아서 한번 맺어지면 영원히 이어지리. 당신의 지혜와 내 용기가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소이다. 두 사람의 시가 오가는 동안 양가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씨 일기. 오늘 혼인을 올렸다. 이방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신랑방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현 고려 왕조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점점 공감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인 이후 민 씨와 이방원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내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민 씨와 상의했습니다. 민 씨 역시 남편의 큰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방원 당신 요즘 들어 더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소. 한 저녁 민 씨는 책을 보며 생각에 잠긴 이방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민 씨. 나라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소. 왕은 무능하고 권신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소. 이대로 가다간 고려는 망할 것이오. 그래서 당신 아버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렇소. 아버지와 정도전 선생님 그리고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시오. 나도 그 뜻에 함께하려 하오. 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권력에 눈이 멀지 마세요.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이방원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하오, 민 씨.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뿐이요. 결코 권력에 눈이 멀지 않겠소. 그때만 해도 민 씨는 남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시작 마이너스 이방원이 정치에 입문하고 점점 권력에 매료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민 씨.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후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정치적 조력자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민 씨는 그런 남편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민 씨 일기, 창왕 원년 1389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성계 장군이 실권을 장악했고 방원은 날마다 바빠졌다. 그는 밤늦게 돌아와 정도전과 나눈 대화를 들려주곤 한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때로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열정과 야망이 섞인 눈빛이다. 한 저녁 이방원이 늦게 귀가했을 때
민 씨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군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 민 씨. 미안하오. 정도전 선생님과 회의가 길어졌소. 이방원은 지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 씨는 따뜻한 차를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어둡네요. 정도전 선생님과 의견 차이가 있었소. 그는 새 나라의 제도를 너무 급진적으로 바꾸려 하오. 특히 우리 같은 무인 가문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오. 민 씨는 남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정도전이 구상하는 새로운 나라의 제도가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원 당신, 새 나라는 결국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도전 선생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현실적이지 않소. 강한 군주와 실력 있는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오. 그런데 정도전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있소. 민 씨는 남편의 말에서 점점 권력에 대한 야망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열정이 권력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 씨 일기, 공양왕 3년 1391년. 오늘 방원은 흥분해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 이성계가 곧 새 왕조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방원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갑게 빛났다. 내가 사랑한 그 청년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 즉위한 후 이방원의 지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자로서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 씨, 나는 오늘 정도전을 만나고 왔소. 그는 내 형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 하오. 이방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석 도련님이요? 하지만 당신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그자는 자질이 부족하오. 하지만 정도전은 자신이 조종하기 쉬운 왕을 원하는 것이오. 방석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정도전의 꼭두각시가 되기 딱 좋을 것이오. 민 씨는 남편의 분노한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방원은 점점 더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원 당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소. 정도전은 이미 움직이고 있소. 나도 행동해야 하오. 그날 밤, 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변화하는 모습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한때 그가 한 약속, 권력에 눈이 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 씨 일기, 태조 3년 1394년. 방원은 매일 밤 늦게 돌아온다. 그리고 자주 비밀 모임을 갖는다.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더 이상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력만이 남아 있었다. 이방원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 씨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위험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 씨, 내일부터 며칠간 집을 비울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무슨 일인가요?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방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끝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요. 민 씨는 남편의 말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과 그의 지지자들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 소용돌이가 끝나고 이방원이 돌아왔을 때 민 씨는 남편의 변화를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했소, 민 씨. 이제 정도전은 없소. 방석도 더 이상 세자가 아니오. 민 씨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요? 이방원은 아내의 질문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소. 이것이 정치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민 씨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남편이 권력의 노예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그를 바라봐야 할까? 내가 사랑한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왕자의 난과 민 씨의 고뇌, 첫 번째, 두 번째 왕자의 난을 겪으며 변해가는 이방원과 갈등하는 민 씨. 태조 4년 1395년 첫 번째 왕자의 난 이후 조정은 이방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야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권력을 갈망했고 민 씨는 그런 남편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민 씨 일기 태조 4년. 방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난을 일으킨 후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밤늦게 돌아와도 대화는 짧고 그의 눈빛은 항상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나는 이제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방원의 침소, 깊은 밤. 민 씨는 늦게 돌아온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원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방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 씨, 당신은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오. 내가 약해지는 순간 다른 이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오. 하지만 이미 정도전은 제거했잖아요. 이제 누가 당신을 위협한단 말인가요?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방과를 총애하시오. 정도전은 없지만 아직도 그의 세력이 남아있소.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는 남편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의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도요? 당신은 자신의 형제들까지 의심하는 건가요? 이방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침묵은 민 씨의 질문에 대한 무언의 답변이었습니다. 태조 4년 8월, 태조는 갑자기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주고 하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격노했습니다. 민 씨, 아버지께서 방과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소. 이것은 정도전의 잔당들이 꾸민 일이오. 민 씨는 남편의 분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원 당신 진정하세요.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 이미 늦었소.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하오.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오. 며칠 후 이방원은 다시 한번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방과와 그의 지지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태조는 결국 이방원의 동생인 방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이 장악했습니다. 민 씨 일기, 정종 원년 1399년. 두 번째 난 이후 방원은 완전히 변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권력만이 보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다. 내가 사랑했던 그 청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냉혹한 권력자만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것이 당신이 꿈꾸던 세상인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오. 그해 겨울, 민 씨는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는 동안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런 아내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방원 당신,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이제 당신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어요. 민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직 아니오, 민 씨. 정종은 나의 도구일 뿐이오. 진정한 권력은 왕관을 쓰는 자에게 있소.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왕이 되려는 건가요? 이방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오. 민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그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은 얼마나 더 어두워질 것인지. 숨겨진 진실, 민 씨가 알게 된 이방원의 충격적인 비밀과 그녀의 선택. 정종 2년 1400년 이방원의 압력으로 정종은 결국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에게도 깊은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민씨일기, 태종 즉위년. 오늘 방원은 왕이 되었다.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의심과 불안만이 보였다. 권력은 그에게 안정이 아닌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왕이 된 이방원은 민씨에게 왕비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이미 깊은 병에 걸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왕실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방원, 아니 전하. 저는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태종은 놀란 표정으로 민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내 첫 번째 부인이오. 당연히 왕비가 되어야 하오. 민씨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몸이 이미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미 지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걸어온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는지. 태종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소. 더 강한 나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소.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나요? 민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씨, 당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오. 나는 늘 외로웠소.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했소. 그것이 바로 권력의 저주입니다, 방원. 권력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태종은 갑자기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후회의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강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소, 민씨.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오. 민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방원,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태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왕자의 난 이전, 당신이 정도전에게 보낸 비밀 편지들, 그리고 방석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모든 계략들. 태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 태조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태조의 음식에 독을 타려 했던 그 계획도. 어떻게? 태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문서를 읽었어요.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요. 민씨는 자신의 침상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쓴 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기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부터 당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권력을 위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태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비밀들, 역사에서 지워진 어두운 진실들이 모두 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민씨, 당신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민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던 아내로서. 하지만 역사는 알아야 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태종은 갑자기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것을 다시 숨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는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밤 태종은 첫 번째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권력을 위해 그가 지어낸 모든 거짓말과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이 언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역사의 재발견, 이연이 민씨의 일기를 통해 깨닫는 진정한 역사의 의미와 민씨의 마지막. 민씨 일기, 태종 원년 1401년 겨울. 내 병이 깊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
방원, 아니 태종은 이제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탑 위에 홀로 서 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다.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한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저주다. 민씨는 마침내 태종 원년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불안과 의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씨의 일기를 찾기 위해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뒤졌지만 일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태종은 민씨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고 민씨와의 기억을 모두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오직 몇몇 비밀 문서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400년 후 성균관 유생 이연은 민씨의 일기를 읽으며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료다. 이연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김지백 선생은 성균관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민씨의 일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 선생은 일기를 훑어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조선 역사의 일부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선생님, 이 일기를 공개하면 태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김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일기는 숨겨둘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료를 보존하고 적절한 시기에 역사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민씨가 바랐던 것이리라.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씨의 일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고 자신의 연구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이연은 고려말 조선초 역사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민씨의 일기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관점에서 본 역사의 이면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의 책은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많은 학자들이 조선 초기 역사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연의 연구실, 깊은 밤. 그는 민씨의 마지막 일기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권력이라는 독에 중독되었을 뿐이다. 나는 단지 미래의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읽고 권력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를 바랄 뿐이다. 권력은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더 큰 권력에 대한 갈증만을 남긴다. 내 남편 이방원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0년 전 이방원과 민씨가 함께 바라보았을 그 하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씨의 바람이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고 그녀가 알고 있던 권력의 민낯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민씨,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연은 조용히 속삭였고 그의 말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방원의 첫 부인 민씨, 그녀가 알고 있던 권력의 민낯은 공식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역사에서 지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 특히 여성들의 시각은 우리가 역사를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민씨의 일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권력의 이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세종대왕의 숨겨진 스승, 미스터리한 승려 만암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